자, 여러분, 이 문제는 기출문제입니다. 자, 기출문제. 좋은 기출문제를 기본 개념과 함께 잘 적용하는 방법을 안다면 그것이 실력 향상하는 길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영분의 영꼴에 대한 기본 내용은 강의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참고하실 분들을 위해서 함께 실었습니다. 자, 그리고 준비가 된 학생들은 바로 이 기출문제를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부정형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부정형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부정형이라 하면은 함수 형태만 보고는 극한값을 결정할 수 없는 형태라 했죠. 그죠? 자, 이 말은 정확하게 극한값을 계산할 수 없는 형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법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계산법이란 것이 계산할 수 없는 형태래죠. 그죠? 계산할 수 없는 이 형태를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계산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무한대와 무한소와 임의수가 있다. 그렇죠? 자, 이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부정형의 값은 어떻게 될까? 이 말이죠. 자, 이때 1이라고 하면은 안 되죠. 그렇죠? 단순히 약분해서 1이다 이런 값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계산 방식은 극한값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유도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A는 임의수인데 무한대로 나누니까 임의수가 남죠. 그렇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임의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때 0은 안 됩니다. 0은 0이 아닌 임의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가장 극한값의 기본적인 계산이죠. 그죠? 자, 이것은 이렇게 1차 함수에서 나왔다 했죠. 그죠? 자, 여기 A라는 거는 임의수인데 기울기가 같고, 그죠? 이제 X는 여기 무한대, 결과는 무한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했죠. 그죠? 자, 기울기가 얼마든지 임의수니까 1차 함수 모습이 되겠죠. 그죠? 자, X가 무한대로 가. 그럼 Y도 무한대에 가죠. 이런 모습이 되죠. 그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무한대 점점 커지는 수에 임의수를 곱하니까 점점 더 커지는 수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꼴이 나오는데 무한대를 나누니까 임의수가 나온다. 자, 이런 형태이 되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임의수가 된다 계산이. 그 대신 0이 아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1이 아닙니다. 자,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실예를 통해서 이해해보기로 합시다. 자, 먼저 분모와 분자를 보면 차수가 다르잖아. 여기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클 경우죠. 결론은 무한소야. 무한소. 자, 그럼 이때 무한대로 갈 때 x제곱과 x의 차이는 어떨까? x가 무한대로 커진단 말이야. 무한대로 커질 때 제곱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는 수에 제곱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그렇죠? 분자는 일정하게 커지죠. 그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직관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분모 같은 경우는 바닷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바닷물. 바닷물처럼 많은 양을 표현할 수 있고 분자는 한 스푼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고 비유해서 얘기한다면.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수적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수적으로 표현하면은 분모 같은 경우는 무한대가 될 수 있죠. 엄청 많은 양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분자 같은 경우는 한 스푼이니까 임의의 수 중에서 1 정도로 표현해 봅시다. 자, 그러면 무한대분의 1, 1이 나오죠. 그죠? 이 계산하는 것은 극한의 가장 기본 구조라 했죠. 그죠? 자, 이것은 분수함수꼴로 표현할 수 있다 했죠. 자, 그래서 x가 x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y 값은 0에 가까이 가는 거 맞죠. 그죠? 자,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무한소가 되는 거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부정형 계산 방법이 뭡니까? 부정형 계산 방법은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했죠. 그죠? 그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것은 극한의 기본 개념. 무한대분의 임의의 수는 무한소다. 이 분수함수 꼴에서 나왔죠. 그죠? 자, 이것을 이용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최고차항이 있죠. 최고차항. 이 최고차항으로 나누면은 이런 꼴이 되죠. 자, 그래서 나누니까 이런 꼴이 되었죠. 그죠? 이런 꼴이 되어서 이것은 역시 분수함수 꼴이니까 무한소, 무한소. 그렇죠? 무한소, 무한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죠. 분자는 무한소고 분모는 4 적당히.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되었다면 이것은 1차함수꼴이죠. 1차함수꼴.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극한 계산이잖아. 자, y는 4분의 1 x 이런 꼴이라 했죠. 그죠? x가 0 무한소로 갈 때 무한소로 갈 때 y 값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무한소 가는 거 맞죠. 그죠? 1차 함수니까 이렇게 1차 함수니까 x가 무한소로 갈 때 y 값도 무한소 가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무한소가 된 거야. 자, 이렇게 기본적인 극한 계산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첫째와 역수 관계죠. 분모가 한 스푼이고 분자가 바닷물이죠. 그죠? 자, 이 경우 바닷물을 한 스푼으로 나누어 봤자 바닷물 그대로 남죠. 그죠? 그래서 무한대야. 그렇죠? 자, 이것을 숫자로 표현한다면은 이렇게 한 스푼은 무한소로 표현하고, 자, 분자는 바닷물은 1로 표현해. 임의의 수로 표현하면은 이 임의의 수는 무한소에 비해서는 엄청 큰 숫자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관계를 바닷물과 한 스푼을 무한소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역시 이것도 분수함수꼴이죠. 그죠? 자,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것은 최고차의 개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1은 분수함수꼴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1, 2, 3, 4분면에 걸쳐서 그래프가 그려지죠. 자, 이때 x가 이렇게 0에 가까워질 때 y 값은 결과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그렇죠?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계산될 수 있는데 이것을 교과서에서는 역시 이렇게 근본적인 극한 계산 공식을 이용해서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죠. 그죠? 자, 그래서 x제곱으로 나누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건 좀 더 무한소가 되죠. 그럼 역시 무한소분의 적당한 3의 값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이 구조가 되잖아. 분수함수 꼴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무한대가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세 번째는 분모와 분자 차수가 모두 같은 경우입니다. 여기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모두 같은 경우는 최고차의 개수의 비다 이랬죠. 자, 이 말은 여기 x제곱 x제곱 돼 있죠. 그죠? x제곱 x제곱만큼 바닷물이다 이 말이죠. 자, 물론 여기 1차 같은 경우는 한 스푼이니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 없다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3x제곱과 4x제곱만 가지고 생각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여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교화적으로 하면은 최후차의 개수로 나눈다 있죠. 그죠? 나누면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 그래서 0이 되잖아.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없는 거와 마찬가지죠. 이 부분은 없는 거와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부분은 없는 거와 마찬가지죠. 모두 다 무한소가 되잖아. 이 부분도 마찬가지야. 최후차를 나누니까 모두 0이 되죠. 자, 그래서 없는 거와 마찬가지야. 모두 다 제거해야 된단 말이야. 제거하고 생각해야 돼. 여기서 이거 제거하고 4x제곱분의 3x제곱 이것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약분하면 4분의 3 이렇게 된다 할 수 있는데 이때 4분의 3이 나온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닷물이야 바닷물. 밑에도 바닷물이고 위에도 바닷물이야. 그럼 바닷물이 3배 정도 있다면 이 바닷물이 4배 정도 있는 거야. 같은 비율로 커지는데 3배, 4배니까 B가 되는 거죠. 그렇죠? x제곱 하니까 바닷물의 양은 같잖아. 그죠? 근데 3배, 4배니까 비교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4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해석한다면은 0이 되니까 4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자, 직관적으로 다시 한번 더 빨리 계산해 봅시다. 자, 무한대로 할 때 x제곱 하니까 바닷물인데 이분은 한 스푼이니까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무한대분의 어떻습니까? 적당한 수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바로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역시 x제곱 비해서 이건 한 스푼이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죠. 무한대 되죠. 그죠? 자, 무한대하고 어떤 임의의 수가 된다면은 이건 무한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는 역시 여기 한 스푼이니까 전혀 영향이 없죠. 그럼 x제곱 같은 경우니까 같이 커지는 경우니까 약분할 수 있죠. 그래서 4분의 3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루트가 있는 형태도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루트가 있으면은 루트 x제곱은 절대값 x라는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죠? 자, 이 내용은 중요하고 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접했던 내용이죠. 자, x가 0이거나 양수이면은 그대로 x를 쓰면 되고 x가 음이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쓰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전체가 양수가 되는 거 맞죠? 절대값이니까. 자, 이렇게 되고 또 무한대분의 임의의 수는 무한수다는 것. 가장 극한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죠? 자, 분수함수로 표현될 수 있고, 자, 이 내용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자, 먼저 이것을 이용해서 교과서적으로 풀어봅시다. 자, 형태를 맞추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x와 x제곱 하면 x제곱이 차수가 크죠. 그렇죠. 그래서 x제곱으로 나눠 봅시다. 그럼 1 플러스 x제곱 되지. 근데 루트 안에서 x제곱으로 나눴으니까 루트 밖은 x로 나누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래서 2가 되고 4가 되고 x분의 3이 됐어. 그러면 이 결과를 이용하면은 무한수가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분의 3이 나와. 그렇죠? 자, 그런데 좀 더 직관적인 방법으로 빨리 풀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여기 4x-3 됐다 하면은 x는 무한대니까 이때 마이너스 3이 차지하는 것은 표시가 나질 않죠. 그죠? 자, 그리고 또 x제곱 플러스 1에서 1도 역시 표시나지 않죠. 전혀 관계없죠. 이렇게 x제곱분의 1, x분의 3으로 무한수가 되게 돼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루트 x제곱만 살펴보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x는 양수죠. 무한대로 가니까. 그래서 제곱이니까 x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지. 분모는 4x가 되고 분자는 3x가 되죠. 자, 그럼 x 같잖아. 무한대로. 최고차의 개수가 같아 이 말이야. 이럴 때는 같은 정도로 성장하고 커지기 때문에 비율이 답이 된다 했죠.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의 b가 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4분의 3이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x가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죠. 마이너스 무한대. 그렇죠? 여기는 x가 무한대로 갔는데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가 붙으면 왠지 복잡하게 보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복잡하지 않게 변형을 시켜서 풀 수 있죠. 이렇게 좀 더 빠른 방식으로 풀 건데 먼저 이것부터 봅시다.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이면은 마이너스 x를 t로 놓고 변형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t는 무한대 가는 거 맞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 가니까. 그렇죠? 자, t가 무한대 간다 이런 식으로 되지. t의 식으로 바꾼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변형이 되죠. 그렇죠? x제곱은 제곱이니까 그대로 있고 플러스 x는 마이너스 t가 되고 마이너스 x는 플러스 t가 되고 x는 마이너스 t가 되고 플러스 이런 형식으로 t에 관한 식으로 되었죠.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는 식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그럼 여기서 바로 직관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직관적으로. 자, t에 대해서 1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루트 안을 살펴봅시다. 루트 안에 t제곱과 t의 관계는 t제곱에 비하면 t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루트 t제곱인데 루트 t제곱을 풀면은 t가 되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분모는 2t가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t가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 똑같이 크니까 b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2 됐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취현을 하지 않고 바로 마이너스 무한대라도 바로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역시
이것은 큰 의미 없죠. 그리고 x제곱과 x의 관계는 역시 x는 큰 의미 없죠. 그죠? 기하급수적으로 크는데 이것은 바닷물이라면 이거는 그냥 뭡니까? 한 스푼이라 했죠. 그죠? 그래 관계없어. 결국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자, 관계없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루트 x제곱이 남죠. 그죠? 루트 x제곱이 남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x가 음수란 얘기지. x 음수예요. x. 그렇죠. x 음수니까 x를 마이너스 x 이렇게 뽑아내야 되죠. 그렇죠. 자, 마이너스 x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리고 위에 x. 그래서 x 무한대로 똑같이 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바로 풀 수도 있고 시원해서 풀 수 있는데 연습을 하면은 더 빨리 풀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는 SN에서 집합과 관련되어 있죠. 그렇죠. 또 AN에서 수열과 관련되어 있다. 그는 집합과 수열이 극한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AN은 N에 대한 관계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N에 대한 관계식이야. 그럼 여기 대입하면은 관계식이 나오겠죠. 그죠? 계산하면은. 자,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야. 그럼 분모는 무한대니까 분자도 무한대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것을 계산한 관계식은 그렇죠. N에 대한 3차식에 대한 관계식이 되겠죠. 그렇게 짐작할 수 있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럼 하나하나 접근해 봅시다. 자, 자연수 n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차근차근 나이를 보면 규칙이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S1 하면은 3 이하의 자연수 맞죠. S2 하면은 6 이하의 자연수 맞죠. 자, S3, S4 쭉 나이를 봅니다. 자, 여기에서 A1, A2, A3 이 관계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S1이 원소가 3개인데 여기에서는 이 3개의 원소 중에서 2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을 구성해라 이 말이죠. 그럼 그 부분집합에서 그 원소의 차가 여기서는 S1이니까 2보다 크냐?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 이 말이죠. 그러면은 제일 큰 수에서 제일 작은 수를 빼니까 2가 되죠. 2보다 크다 했는데 없죠. 그죠? 그래서 A1은 0이야. 그럼 S2 같은 경우는 제일 큰 수에서 제일 작은 수를 빼니까 5가 되죠. 그죠? 그리고 6에서 2를 빼니까 4가 되죠. 여기서는 4보다 큰 원소니까 1과 6으로 구성된 것밖에 없죠. 그래서 A2는 1이야. 그럼 S3, S4 쭉 해서 찾아내면은 4개 내지 5개 정도 이렇게 찾으면은 규칙이 보이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유의 문제는 과감하게 이렇게 나열해야 됩니다. 우선 이렇게 풀고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AN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D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A1, A2, A3 쭉 이렇게 규칙을 찾아서 AN을 구하게 되죠. 그럼 AN이 이렇게 나왔다면은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대입하면은 해결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A3, A4, A5 이 과정 있죠. 이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지 못할 겁니다.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연습을 해야 되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해야만이 현재의 교과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A3, A4, A5 여기에서 3, 6, 10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래서 A라는 일반항을 구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0, 1, 3, 6, 10 이런 과정은 여러분들이 현재의 교과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는 수열이죠. 여러분들 선배들이 개차 수열이라는 걸 배웠거든. 개차 수열은 수열의 차가 등차 수열을 이룰 수도 있고 등비 수열을 이룰 수도 있는데 그때 개차 수열을 해서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과 과정 이 개차수를 배우질 안 했으니까 이런 과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개차수열의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개차수열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개차수열을 배워놓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없으니까 이런 과정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차 수요를 배우지 않고 교과서에 뺀 이유는 생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대부분 그전에는 수열 문제 내면은 개차 수열이 거의 주종을 이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나오면은 적당히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다 풀어버리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과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개차 수열이 교과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 자체가 계좌 수일이야.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기로 하죠. 자, 먼저 A1은 0인데, 자, A1 같은 경우는 1, 2, 3 세 개의 원소 중에서 제일 큰 수와 제일 작은 수, 제일 큰 수와 제일 작은 수를 부분 집합으로 했을 때 그 원소의 차죠. 그죠? 자, 이렇게 제일 큰 수와 제일 작은 수를 기준으로 해서 차를 먼저 보고 거기서 점차적으로 개수를 점검해 보면 되죠. 그죠? 기준을 제일 큰 수와 제일 작은 수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자, 3에서 1을 빼니까 이보다 큰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때는 부분 집합이 없어. 0이야. 그렇죠? 두 번째는 제일 큰 수와 제일 작은 수야. 6에서 1을 빼니까 5가 되죠. 그죠? 그래서 4보다 크잖아. 그래, 한 개야. 근데 그 다음 6에서 그 다음 수를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4가 되어서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한 개단 얘기야. 그렇죠? 제일 큰 수와 제일 작은 수를 기준으로 먼저 해본다는 거. 그럼 S3는 9죠. 그죠? 9에서 1을 빼니까 8이 나오죠. 근데 6보다 크다 했으니까 7이 존재하잖아. 자, 그럼 9에서 2를 빼면 또 7이 존재하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안 되지. 제일 큰 수에서 제일 작은 수, 그 다음 수 이렇게 빼면서 큰 수를 조정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제일 큰 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수로 제일 작은 수를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8에서 또 제일 작은 수로 하니까 7이 되죠. 그 다음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두 개, 한 개 이런 구조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S4는 10이죠. 12에서 1을 하니까 11이 되죠. 또 2를 하니까 10이 되죠. 3을 하니까 9가 되죠. 그럼 안 되죠. 그럼 그 다음 제일 큰 수를 한 개 줄여. 11에서 또 1을 빼니까 10 되고 9 됐죠. 그 다음 안 되죠. 또 한 개 수를 줄여. 10에서 제일 작은 수를 빼죠. 그 9가 됐지. 그 다음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3, 2, 1 이런 구조가 되죠. 그렇죠? 두 개에서 한 개를 빼낼 수 있고 세 개에서 두 개를 내릴 수 있고 두 개에서 한 개를 낼 수 있다는 거. 이런 구조. 그렇죠?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쭉 나열하면은 이런 구조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등차수열 합을 이용해서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과정 있죠. 이 과정. 이런 과정은 대부분 문제들은 이런 형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으니까 개차수열 형식으로 반드시 이런 구조가 되게 돼 있으니까 연습만 하면은 풀 수 있겠죠. 그죠? 자, 연습을 충실히 하고 익히도록 합시다. 자, 이제 주어진 조건이죠. 그죠? 이 주어진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을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물론 일반적인 풀이 방법은 숙달이 되어야 됩니다. 숙달이 되어야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양질의 문제죠. 양질의 문제. 양질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숙지하고 이해해서 이 풀이 방법을 암기해 보는 것도 좋은 수학 공부 방법이 되겠죠. 그죠? 수학 공부하면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암기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양질의 문제를 숙지하고 이해해서 풀이 방법을 암기하라는 얘기지 그냥 암기해서 풀이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자, 이렇게 이해하고 숙지하고 이렇게 해서 암기해 놓으면은 이것을 토대로
다른 문제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도 빨리 풀고 또 이해도도 높고 수학도 잘하게 되고 그렇죠. 자, 그럼 주어진 조건들을 표기한 대로 하나하나 나열해 봅니다. 자, 에세이는 1부터 3행까지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원소를 L과 M으로 표현하면은 M이 크다고 한다면은 차가 2M보다 큰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M과 L과의 관계식이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L은 M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1에서 3의 마이너스 1까지가 후보가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이렇게 주어진 조건을 썼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부분 집합을 구성해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L 꼴 1이야. L 꼴 1이라는 거는 가장 작은 원소죠. 그죠? 가장 작은 원소와 어떤 원소와 부분 집합을 만드느냐 그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죠? 자, L 꼴 1일 때야. 그러면 조건식에 의해서 M은 2M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M은 큰 수는 1보다 큰 수는 M이 되겠죠. 자, 2N 플러스 1이니까 2N 플러스 2에서 3N까지가 후보가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렇죠. 이 말은 1과 2N 플러스 2, 1과 2N 플러스 3, 1과 3N 이렇게 분집합이 구성되는 거 맞죠? 그죠? 그게 N-1개다 이 말이야. 횟수를 계산한 방법은 여기 전체 3N에서 그죠? 3N에서 2N 플러스 1을 빼면 되죠. 자, 여기 예를 들면은 5가 있다. 1보다 큰 수는 몇 개냐 이 말이죠. 그럼 2, 3, 4, 5 해서 4개 맞죠. 그죠? 자, 그러면은 5에서 포함되니까 1은 제외이 되죠. 그죠? 1은 제외이 되니까 1을 빼버리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4개 나오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전체 3n에서 2n 플러스 1은 포함 안 되니까 2n 플러스 1을 빼면은 개수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개수를 헤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n-1개야. 됐죠? 그럼 L 이꼴 2, 원소가 2야. 2부터 할 때는 이런 관계식이 나와. 그러면 물론 2n 플러스 3부터 되겠죠. 자, 그래서 n-2개야. 그렇죠? 큰 데에서 1을 뺐는데 n-1이니까 큰 데에서 2를 빼니까 n-2가 되겠죠. 그래, 그 다음 n-3이야. 점점 작아지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제일 작은 수가 1이 되겠죠. 그죠? 자, 1이 되기 위해서는 n-1이 돼야 돼. L이. 자, 그래서 구성하니까 m은 3n-1보다 크니까 m은 3n이 되는 거 맞죠? 그죠? 딱 3n에 걸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한 개 되는 거야. 이때는 n-1과 3n 이렇게 부분집합이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구성입니다. 그러면 L 이꼴 n부터는 3n이 되니까 m이 3n 플러스 1이 돼야 되죠. 그러면 조건에서 위배되잖아. 자, 그래서 L은 n-1까지야. 그러면 1부터 쭉 더하는 거 맞죠? 그죠? 앞에서 공부한 내용과는 거꾸로 돼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합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것. 그죠?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니까 여기 봅시다. AN은 2분의 나왔죠. 그죠? 그럼 이것을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런데 이 계산은 우리 익히 알고 있는 공식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대입해서 이렇게 나열했는데 여기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n 세제곱이니까 최고차의 개수만 만들면 되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최고창 3차만 만들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약분하면은 6분의 1이 나온다는 거. 그렇죠? 자, 기본 계산을 알고 있으면은 이 부분 조금만 연습하면 되겠죠.